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네, 상당히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현대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네. 기존에는 백화점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심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옆에 있는 부지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거기가 압구정 428 주차장이라고 그 주소를 따서 네. 이렇게 부릅니다. 428 주차장. 굉장히 예, 넓던데요. 예,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사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영 주차장을 백화점이 이렇게 임대해서 쓴다. 뭐 일견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차장이 백화점 소유도 아니고 서울시 소유도 아니고 강남구청 소유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울시 소유였던 거죠. 네. 서울시 소유로 지난 2005년서부터 5년 동안 그 강남구가 분할 매입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2010년서부터는 완전히 강남구의 소유가 돼버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주인이 3번 바뀌었는데도 주인은 한 번 바뀌었죠. 한 번 바뀌었고 네. 일단은 그 시간들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계속 현대백화점의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들은 사실은 현대백화점을 들어가는 차들만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전체를 사실상 현대백화점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갑니까? 그렇죠. 다른 요구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겠죠. 못 설마. 들어가게 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백화점 저도 이제 여기 다 들어가 봤는데요. 백화점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는. 맞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빠지게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는 손님이 아니면 당연히 거기를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고 예. 다른 용도로 왔다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한때는 서울시 소유였고요. 이제는 강남구청 소유인 이 땅을 30년을 넘게 한 백화점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특혜 논란이 일만합니다. 이에 대한 백화점 측의 입장이 나왔나요? 예,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억울하답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런 특혜니 뭐니 하는 논란들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네. 지금 사실은 고객들 편의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 주차장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428 주차장이 없었을 당시에 30년 전만 해도 네. 거기는 정말 끔찍하게 차가 막히던 곳이었거든요. 위에서 동호대교가 그 차들이 내려오는데 네. 내려오는 차들하고 백화점 들어가려고 하는 예. 차들하고 막 뒤엉키게 되고 또 그 맞아요. 주차장 쪽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다 엉키게 돼 있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거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는 결코 그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백화점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더 싼데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를 쓰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대료 얼마나 내고 있는데 그렇대요? 지금 2011년부터 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강남구 소유가 된 이후서부터 1년에 26억 원씩 26억.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비싼 거죠. 월 얼마씩 내는 거죠? 아니, 글쎄요, 월 2억 2억이 좀 넘는 거죠. 월 2억 정도. 예. 그러니까 그 평수가 굉장히 넓던데요. 예, 넓지만요. 거기를 월 2억이 넘게 주차장으로 아무리 쓴다 그래도 그렇게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립 건물인데 공립 땅이고 한데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네. 그러면 이전에 2000년서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썼느냐 2010년까지는 10억 원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2배 반 정도가 더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으로는 우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하루 아침에 26억 원이 됐지만 네.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외에 대안이 뾰족한 게 없으니까 일단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서 백화점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특혜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그 독점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그렇죠. 제공을 해주고 네. 있으니까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소유를 할 때는 임대료가 10억이었는데 강남구청 소유가 되면서 임대료가 26억으로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예.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같고 또 그 적정성 여부는 어떤가요? 사실은 10년 사이에 땅값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강남구에서는 그 동네의 그 땅값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를 해서 이제 대략 어느 정도를 받아야지 적정한가를 산정한 이후에 그 금액을 책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정도 규모의 땅들이 있다. 그러면 민간에서 이걸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26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벌어지냐면 이전에 서울시가 10년 넘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글쎄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공공의 어떤 공간인데 그럼 민간이 운영하듯이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공공의 부지를 갖다가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네. 더욱더 공공적인 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를 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느냐? 그게 예를 제일- 들어 양재동에 가보면 또 환승 주차장이 있어요. 요것보다 살짝 넓은 그런 넓이인데 거기에 건물들이 올라와 있고 상가로도 쓰면서 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보면은 10분당 해가지고 보통 한 10분당 500원에서 뭐 요 정도 규모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5분에 300원이에요. 상당히 비싼 비싸네요. 공영주차장 측에서도 상당히 비싼 5분에 300원 이요? 그런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이제 매겨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차라리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화점도 사용하게끔 하고 또 일부는 시민들도 활용하게끔 하고 또 그러면서 공원으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그냥 나대지를 그냥 그대로 놓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또 강남구청에서는 할 얘기가 있는 것이 원래는 여기가 또 학교 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학교 부지였으니까 이 학교 부지를 전용한다거나 그걸 용도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에다 올려놓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완전 개발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건 좀 쉬웠던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연간 26억 수익이 강남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이건 한때 네. 이 땅을 백화점 주차장이 아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도시관리공단에게 사업의 위탁을 넘겼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 산하죠. 그때.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관리공단이 6개월간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감소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다시 민간의 주차장을 맡기기로 해서 네. 다시 이제 현대백화점에게 허락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살짝 넘어갔던 그런 위탁 운영의 기간이 살짝 넘어갔던 기간 동안 네. 강남구청의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이사장 A 씨에게 배임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혐의를 또 A 씨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백화점에서 26억 원을 낼 만큼 그런 수익을 갖다 내기 위해서는 공공 주차장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만큼 가격을 높여야 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 감소가 돼서 자기가 민간에 스스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A 전 이사장이 현대백화점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취임을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뭔가 보면 좀 이상해지는군요. 2중 3중으로 서로가 진짜 그야말로 좀 맞득치 않은 정말 투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도시관리공단도 도시관리공단대로 입장이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고, 강남구청은 강남구청대로 할 말이 있는 것이고, 현대백화점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사용에 대한 어떤 명분을 오히려 가져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강남구청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피해자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땅을 강남구청은 한 백화점의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학교 부지니까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동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학교를 지었다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학교 짓긴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늘 교통이 마비 상태인데 맞아요. 학교가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학교가 그 다리 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교통량들이 있는데 그럼 소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지상에 공원 세우고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유야무야 됐어요. 요는 여기다 기부 체납을 해서 네.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옆에 백화점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백화점에 어떤 고통을 주는 형태로 뭔가 이득을 챙겨가기 전에는 사실 충분히 여기가 그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입구를 다 백화점이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뒤쪽으로 입구를 낸다고 하면은 교통의 흐름들을 방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용역을 제대로 줘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매년 26억을 강남구청에 벌 수 있느냐 이건 회의적이죠. 실제로 그 양재동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거기가 지금 뭐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 연간 뭐 보면은 10억 원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을 서울시가 올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강남구청 그 땅보다 규모가 더 큰데도 연간 10억 원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여기 연간 10억 원 정도 수익이 네. 있었으니까 강남구청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으면 계속 이 현대백화점이 26억을 내게끔 하는 식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게 강남구청의 입장에서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글쎄요. 근데 그 관점을 좀 달리하면요. 네. 지금 거의 노른자의 땅 아니에요? 그렇죠. 천철역 바로 앞에 있고 그렇죠. 강남의 교통 중심지고 그러면 그곳에 어떤 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네. 뭐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시민문화센터라든가 네. 또 강남구청장이 싫어하는 시민청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을 세우면은 훨씬 더 그것이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어떤 업무 아니겠어요? 그걸 네. 주차장으로 저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26억을 예. 올린다. 물론 큰 돈입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강남구청의 지금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다 뭔가를 지어서 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시달린다거나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논란들이 있기보다는 글쎄요. 차라리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글쎄요. 같고요. 그 현대라는 기업에게 30년 동안 그 주차장 공간을 단독으로 임대해 준다. 이게 더 구설수에 오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차라리 거기 현대 백화점이 어차피 들어와 있으니까 네. 네. 현대건설 정도에서 기부 체납을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런 한 것도 20년 있겠네요. 쓰게끔 하면서 주차장을 갖다가 쓰게 하고 지하에 주고. 지하 쪽에 그리고 시민들도 일부는 쓰게끔 하고 그리고 공원이나 혹은 상가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네. 수익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뭐 하여튼 지금 현재는 뭐 많은 시민들이 쓰기보다는 백화점 고객들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기가 그 건물 하나만 지어도 임대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워낙 요충지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현대 아파트가 또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거기가 보면 상권이 가로수길이나 이런 쪽도 지금 상권이 죽고 있고 그래요? 로데오 거리 쪽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섬 같은 그런 곳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주장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들이 네. 공무원들한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구청장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청을 강남구청에서 반대하는 장소가 저쪽이죠? 세택이죠. 저쪽 하계월 쪽에 있는 쪽이죠. 이쪽에 시민청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안 합니까, 시민청을 거기다 짓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반발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앞서서 공원 조성이나 뭐 상가 임대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거기를 제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한다거나 건설을 뭐 전문적으로 네.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권이 조금
그 소외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과감하게 이제 공공성을 담고 있는 오히려 건물들 아까도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화센터라든가 네.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런 형태를 거기다 운영을 하는 것이 그래서 현대백화점과 같이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그럴 수 한다거나 있겠네요. 오히려 그 문화센터를 갖다 현대백화점에도 문화센터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과 위탁을 해서 준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면서 주차장을 마련하게끔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강남구청에 돈이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봉착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러면 또 기부 체납이나 이런 형태로 뭐 그 상업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건물이 높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조망권들이 가려진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 좀 통 큰 화해를 하면서 네. 여기를 좀 그렇게 공공적인 그런 공간으로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공공성 그리고 또 뭐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활용이 되되 뭐 교통 혼잡이 상당히 우려되는 만큼 대안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이번 주가 노숙인 추모 주간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광화문 지하보도를 지나본 시민분들이라면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은 모두의 관심이 전부 다른 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죽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연예인이 하나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단신이라도 실리죠. 네. 그렇지만 노숙인이 죽었다. 이거는 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연고 사망하는 그런 시체들 중에서 네. 30%가 이제 노숙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노숙인 추모 주간으로 그 행사를 서울시 중심 광화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주관하는 예, 건가요? 44개의 노동사회복지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201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기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일단 시민 추모관 개관식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서울 광화문 역사 안에 네. 시민 추모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모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각종 가열이 올라간 추모 재단과 함께 올해 숨진 노숙인만 해도 50명입니다. 그래서 이 50명의 위패가 한켠에 놓여 있고 우리가 이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지만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그 완전히 그 전락한 쇠락한 그런 삶들로 떨어지는 걸 방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죽음 그 자체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입장에서 누구든지 여기서 그 추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이죠. 법적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죽음을 애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이 생에 왔다 간 그런 어떤 생명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참 충격적인 게 이런 분들이 죽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장례가 아닙니다. 사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 예, 뭐 그냥 뭐 길 가다가 로드킬 당한 그 동물들과 네. 마찬가지의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냥 사체 처리를 해버려요? 사체 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병원으로 명칭 자체가. 병원으로 그냥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처리를 하는 거죠. 병원으로 보낸다라기보다도 뭐 기본적으로 그 다 그냥 일괄적으로 소각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행정 절차 용어가 사체 처리이고 그리고 행정 절차의 방법도 인간답게 마무리를 갖다가 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최소한 갈 때만이라도 글쎄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만이라도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사람에 맞는 예우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사체 처리라는 용어도 그리고 그 과정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노숙인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꽤 될 것 같아요. 예, 집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떠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에 300명 정도 됩니다. 그냥 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가요. 네. 2011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노숙인 사망 실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우리 이 그래픽을 보면은 네. 98년만 해도 5명 정도였죠. 그런데 2005년에 300명을 넘어서서 그 2006년에 325명, 2009년에 357명, 2014년 1000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뭐 엄밀하게 다 따져가지고 했다기보다 네. 지금 그 2011년까지의 상황들을 놓고 이제 추정을 해서 보니까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2011년의 경우 무연고 사망을 한 분들을 다 그냥 합산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노숙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략 우리가 추정하기에 한 해 300명 이상은 노숙인들이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2014년에는 1000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들도 뭐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진짜 쓸쓸하게 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는다는 걸 알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이라든가 이런 것 아주 심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요. 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떤 추모 행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2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이 추모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요? 네. 기획단이 이 추모제를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죽음조차 알려지지 않는 채 세상과 이별해야 되는 홈리스트를 위로하는 그런 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이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위로와 과제에 대한 어떤 언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추모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매년 추모제를 이렇게 동짓날에 열기로 하고요. 네. 이 서울역 광장에서 죽은 노숙인들의 삶을 담은 생애 기록집을 시민들에게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우리도 이제 슬슬 그 고민을 해야 될 게, 누구든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최소한 장례는 치러주는, 즉 뭐 그렇죠. 그걸 갖다 이제 이름 지어서 공영 장례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정도의 여유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사체 처리를 해버리고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리고 네. 그래서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도 이게 어디에 나의 유골이 있는지, 그 나의 그 가족의 유골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은 좀 그 노숙자들이 없어야 다 되지 않을까. 연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연고자하고 이제 인연을 끊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고자들을 찾기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물론 연고자들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천의 고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예우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쓸쓸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쓸쓸하게 거리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의 넋이 이번 행사 그리고 광화문 추모관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넋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